안녕하세요. 보조지표 바로 알기 교육을 맡은 트라이엔의 박동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2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1, 2부 나눈 이유는 정말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제게 차트에 신이 와서 지표 딱 하나만 알려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동평균선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 how부터 활용 방법까지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how인데요. 이동평균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되돌림 시 지지선을 제공하는 이평선을 찾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다른 사이트라든지 영상을 봐도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저만 알려주는 노하우다 보니까 꼭 잘 적용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정확한 이동평균선을 찾는 방법으로는 이게 가격입니다.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교차를 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곡선 모양을 그리면서 지지받는 형태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 검정색이 가격이고 빨간색이 이동평균선인데요. 이때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것을 정확한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가격이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좀 높게 형성될 수도 있고요. 좀 더 아래에 형성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오차는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산출 기간이 너무 긴 이동평균선도 있거든요. 가격 이동선 평균이 이제 늦게 교차하게 되면은 가격은 이렇게 이미 올라간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좀 의미가 없는 교차가 일어난 것이고요. 또 반대로 산출 기간이 이렇게 너무 짧게 이동하게 되면요. 가격을 움직일 때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너무 근접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주 교차해서 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실전 차트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50일선을 이 차트에 적용했을 때는 이런 선이 그려지는데요.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지만 여기서는 아무런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산출 기간을 8일로 가정을 했을 땐요.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거의 가격과 근접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주 교차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퍼펙트한 자리는 어디냐면은 이렇게 지금 25일선을 이용했는데요. 25선이 지나치고 여기서 캔들들이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이죠.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퍼펙트한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왜 지지를 받느냐를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가격이라는 것은 시작해서 끝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누군가 한 분은 너무 올랐네 나는 수익 실현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나는 여기서 진입하려고 했는데 진입을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가격이 다시 오게 되면 내가 진입하려고 했던 자리인데 다시 왔네? 이때 사야겠다 라는 두 가지의 이런 심리 상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격이 0이고 이게 100이라고 했을 때 한 50 정도 오면은 다시 가격이 이제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강의도 들어보고 여러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런 되돌림, 눌림목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되돌림 지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조차도 이런 되돌림에서 나는 지지를 받은 것을 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치 투자자의 레전드조차도 하는 되돌림 구간에서의 매매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에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보시면요. 이 선에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선에서는 다시 하락이 아니라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깔린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선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50일 이평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것의 참 뜻은
50일 동안 매일매일 주가를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매일매일 샀던 것에 가격이 있겠죠. 그 가격의 평균 값을 이런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선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본인이 사고 나서 본전 심리라는 게 있어요. 사고 나서 떨어지면 내 본전만 되면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선이 50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값의 선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은 계속 본전 심리 때문에 팔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반대로 50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이쯤 되는 거예요. 이쯤 됐을 때 나는 내가 살려던 매수 가격이 평균가 다시 왔네? 나는 좀 저렴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시 매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선들이 만들어지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평균선을, 정확한 이동평균선을 적용하고 지지를 어디서 받고 저항을 어디서 받는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선은 유로 FX에서 55선입니다. 55선을 이렇게 적용했을 때 이 세 군데서 맞고 떨어지고 계속 이런 저항 구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51선이 점점 저항을 많이 받을수록 강력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가격을 힘차게 뚫고 올라가고 나서부터 매수를 생각하셔야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계속 고집하시다가는 계좌가 샤르르 녹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항이 맞는 이런 이평선의 돌파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고 매수나 매도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가 이게 확산, 변동성이 생겼을 때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동평균선도 같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나로 이렇게 꼬여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까베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까베기가 풀리는 단계에서 가격 분출이 일어난다. 가격이 발산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 꼬였던 게 어느 순간 가격이 발산을 하게 되고, 이건 제가 뭐라고 했죠? 등산을 하실 때 내려갈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항상 이렇게 있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할 게 아니라 돈 벌 기회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떨어지든 기다리고 언제든지 한 방향으로 가기만 해봐라. 나는 언제든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합 구간에서는 거짓 신호를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이렇게 배 꼬여 있다 보니까 거짓된 신호가 많이 나와서 이 구간에서는 이동평균선으로 거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수렴 확산 매매 기법인데요. 제가 실제로 좀 많이 적용을 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 기법만큼은 꼭 본인이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수렴에서 확산할 때 되돌린 구간에서 진입입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의 지지 저항 구간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종목으로는 유로 FX고요. 이동평균선으로는 10, 25, 50, 200 이렇게 총 4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실 거면은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는 사용하시는 게 큰 추세의 흐름이나 방향을 알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는 대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일 차트 240분, 60분 차트의 방향을 확인하고 진입인데요. 만약에 1일 차트 240, 60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하면은 바이만 진입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가격들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셀만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매매 원칙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240분, 4시간 차트죠. 이동평균선 200선을 기준으로 바이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뒤에 차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하실 분들 기준으로 5분에서 60분,
가격 이동평균선 3개의 선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상태, 수렴입니다. 꽈배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단기 차트 5분에서 60분에서 이동평균선 10, 25, 50이 정비열 또는 역비열인지 확인하고 이 3개가 다 충족을 할 때 퍼펙트 오더라고 제가 따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분에서의 200선. 200선은 현재 지금 장에서는 4시간 차트와 1일 차트에서 정말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그래서 꼭 차트에 적용을 해 보시고요. 제가 200선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제가 매매 승률이 한 50대 정도, 매매 승률이 50% 정도 나왔었는데 이걸 적용하고 나서 한 70, 80%까지 승률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2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용했을 때 승률까지 높아질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이 200일 이평선이에요. 200일 이평선이고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는 바이 잡을 기회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바이를 들어가고요. 떨어지면 바이 들어가고요. 떨어지면 바이를 들어갑니다. 다만 이런 이평선 간의 정배열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는 이평선이 역배열이 되기 때문에 바이를 따로 진입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고 나서 여기서 200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를 받고 결국 오르는 듯 했으나 여기서의 저항을 받고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완전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200선이 이제 상승의 곡선이 아닌 하락의 저항 곡선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올라가면 셀, 올라가면 셀, 올라가면 셀 이렇게 매도만 들어가시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나는 고수다 라고 사시는 분들도 이런 장에서 바이셀을 동시에 이렇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바이든 셀이든 하나만 선택해서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3개의 이동 평균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 수렴 상태에 있는데요. 이렇게 수렴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 단기가 올라가고 중기가 두 번째로 내려가고 장기가 세 번째에 깔리게 됩니다. 이는 등산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서 바로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격이 이렇게 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출을 하긴 하고 떨어졌을 때 이동평균선 이거는 25일선입니다. 25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25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11선, 25선, 50선이 정배열 또는 역배열이 돼야 됩니다. 꼬여 있는 상태에서 첫째가 아래로 가고 둘째가 두 번째로 내려오고 셋째가 마지막에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역배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셀을 진입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다가 이런 행보 기간을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다시 단기 차트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요. 중기 차트가 두 번째로 올라가고 장기 차트가 아래로 깔리면서 정배열 상태가 됐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바로 바이를 들어가셔야겠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그래서 실제로 유로 FX라는 종목을 매매한 실전 이제 매매 일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0월 6일 오후 4시에 좀 진행을 했었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평선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이평선 중에서도 200일 이평선을 확인하는데요. 이 검정색 선이 200 이평선입니다. 200 이평선인데 결국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저항을 받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무조건 셀을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이제 5분 차트입니다.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을 위한 이제 차트인데요. 먼저 이 저항대를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 가격이 오면은 나는 손절을 할 거다 라고 먼저 그어놓고요. 보시면은 11선이 먼저 단기선이 내려갔고 중기선이
중간, 세 번째 선이 이렇게 역배열 상태가 완료되고 나서 저는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5분 차트인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되게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잠깐의 페이크도 보였지만 결국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차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 이렇게 먹어서 200틱의 수익을 거뒀는데요. 200틱이라고 하면 여기에 6.25를 곱한 게 6.25불을 곱한 게 실제 수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 얼마 벌었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청산 방법으로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사전에 정해놓은 틱 범위 내에서 이익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00핍이면 만족할래, 아니면 나는 많이 먹고 싶어 300틱이면 만족할래. 각자 본인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본인의 기준에 맞게끔 틱이 어느 순간 그걸 초과하게 되면은 청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차트가 이전 고가나 저가에 도달한 지점인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는 왼쪽에 보이지가 않지만 여기에 전저점의 가격이 있다,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있다고 하면은 이 구간이 지지가 되게 됩니다. 이 지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저나 전고에서는 청산을 한번 해주고 가는 것이 좋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 차트 50선의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왜냐면은 보시면은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50선에서의 저항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돌파되는 순간 추세가 한번 전환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올라가려고 했지만 안 올라갔고 여기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아직 뚫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청산한 이유는 결국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다가요, 어느 순간 다시 꽈배기 형태가 됩니다. 이런 꽈배기 형태가 된다는 거는 잠시 가격이 쉬어간다는 것인데요. 결국 많이 변동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청산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9월 21일 오후 3시 똑같이 유로 FX라는 종목을 이용했고,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0일 이평선이 아무리 강력하지만 이렇게 힙소, 그러니까 속임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속임수 구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바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제 오르겠네 라고 해서 바이를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이 4시간 차트보다도 상위 차트인 뭐 1일 차트를 본다든지 주간 차트를 보고 거기서의 하락세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바이는 잡지 않고 일단은 보류를 합니다. 며칠을 대기하다가 계속해서 뭔가 지지를 받는 하면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고 다시 꽈배기 형태의 에너지 응축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결국 여기서 추세가 이제 나오게 되죠. 세부 차트로 보시게 되면요, 저는 60분 차트를 정말 이제 매매를 활용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는 저항이 위에 있고요, 지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배열이 된 산을 내려갈 상태가 준비된 상태고요. 여기서는 지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선 이탈하면은 내가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지선을 이탈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시장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장가로 진입을 하고 혹여나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또 하나의 계약을 더 잡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바로 이 위치에서 셀을 잡았고요. 또는 좀 더 추세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선에서 다시 반등을 이 선에서 되돌림을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셀을 진입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격에 맞게끔 지지받는 구간이나 저항받는 구간을 확인해서 되돌림해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상위 차트이기 때문에 좀 더 추세가 강력하게 나와줬어요. 상위 차트로 갈수록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약 한 640틱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던 차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정말 중요한 이동평균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일정 기간 가격 평균값을 연결해 만든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20일선이다 라고 하면은 20일 동안에 산 사람들의 가격 평균을 연결한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 어디 구간에서 사용하느냐인데요. 추세 구간에서 사실 가장 좋고요. 추세에서 전환 구간인데 보합이었다가 어느 순간 확산하는 추세가 나오는 시기에 진입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 진입은 하되 일정 부분 반등을 이제 주고 나서 되돌린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을 했고, 추세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조금 이런 것도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동 평균 산정 방법을 저만의 노하우를 다 익혀 가시고요. 지지 저항을 정말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동 평균선 수렴 확산 매매 기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은 투자 격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통해 배운다. 공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격투 선수랑 대전을 한다고 했을 때 꼭 주먹을 맞아봐야 아픈 줄 아시나요? 아니겠죠? 저는 이미 사실 격투 선수기한테 많이 맞아서 이미 온몸에 피멍이 든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멍이 들기 전에 제가 하나하나 잘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매매 기법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